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물어보십시오. 사실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입해서 제가 소매로 이렇게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는 몰랐던 완전 신세계 같은 것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뭐 뭐 어떤 거? 밴더라든지 뭐 회사에 뭐 MB 뭐 행사 잡아서 막 한다든지 어.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세계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지 가능한 건가요? 아, 사실 뭐 커뮤니티나 뭐 그러니까 그런 결국엔 거에 유통 대해서 채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어디에서 판매하세요? 그냥 온라인 그냥 채널은 여러 군데 두고 그냥 어디서 팔세요? 오픈 마켓 대부분 판매하고 있어요. 옥션 G마켓? 네, 옥션 G마켓 11번가 쿠팡, 뭐 윈네프, 티몬 뭐 이런 것들 광고 하세요? 가능한데 광고는 네이버나 뭐 11번가 옥션 G마켓 이 정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광고비를 얼마 쓰세요? 여름에 좀 많이 썼을 때는 한 200, 300 정도까지 썼던 것 같아요. 200, 300 정도 썼고. 네. 그거는 돌아가고. 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판매하는 루트를 늘리려는 건 뭐 때문이죠? 낚싯대를 더 많이 던지게 아니. 하려고요. 매출을 높이려고 하는 거지. 그쵸, 매출을 높이게. 그쵸, 매출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매출을 높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신세계 같은 곳을 통해서, 그런 루트를 통해서 매출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지금 세우신 거예요. 네, 그쵸. 그죠? 근데 매출은요, 판매할 수 있는 그 루트를 넓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건 직원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잡일이 겁나 많아짐. 뭐 하나 올리려고 해도 맨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막 품절 나면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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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네. 근데 판매 채널 막 늘려놔 버렸는데 대표님 그럼 아무 일도 못해요. 그때 돼선 소싱 아무것도 못해. 그거 하느라고, 그거 관리하느라고. 그러니까 벤더사를 활용하고 다양한 유통 채널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회사 형태를 보세요. 직원이 없는 데가 있나? 대부분 있죠. 다 있다고. 근데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일단은 지금 없는 상황에서 그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그 직원한테 그 일을 시켜야 되잖아. 대표가 할 수 없는 걸 시켜야 된다고. 할 줄 모르는 거. 내가 할 줄 아는 것도 직원한테 줄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방금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걸 또 직원한테 줘야 되니까 결국엔 내가 하게 되거든? 그래서 그걸 하느라고 이 시기에 꼭 해야 되는 걸 못해요. 대표님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가장 큰 게 뭐예요? 시스템 파악하는 거요. 얼른 상품 늘려야 돼. 상품이죠. 그쵸. 상품을 늘려야죠. 상품 늘려야 돼. 그쵸. 그러니까 상품이 늘어나야, 팔리는 제품들이 조금 더 늘어나야 회사가 위태롭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지금 물건 한 개에서 거의 50% 이상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한 종류에서 거의 70%. 그러다 그거 못 팔게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망하는 거야. 그쵸. 제가 자문해드렸던 분들 중에 그렇게 해서 지금 위태위태한 사람이 지금 세 분이에요. 물건 하나로 막 7억, 8억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거의 그 공장한테 빕니다, 빌어. 그쵸. 완전 슈퍼 을이 된다고. 걔네가 안 주면 내 사업이 망해.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에 제가 계절성 상품으로 잘 파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하루에 택배가 150개, 140개 정도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보내드리거든, 제가 3PL에서. 우리 직원들이 보내줘요. 근데 이분도 상품 하나야. 중국에서 가지고 오는 거 상품 하나. 물론 다른 물건들을 소싱을 했다? 근데 상품성이 좋은 거 하나만 잘 팔리지 나머지 매출이 안 오르는 거야. 그럼 가장 큰 문제가 뭘까? 내가 제품 보는 눈이 없고 그 제품을 팔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연히 그냥 AI가 그 네이버 알고리즘이 내 선택을 선택했을 뿐인 거지, 내 사업이 네이버에 그 손아귀에 걸려 있다니까? 그럼 빨리 실력을 갖춰야지. 실력을 갖춰서 팔 수 있는 물건들을 찾아야지. 시스템이 아니라 지금 배우실 때예요. 모르겠다며. 왜 이렇게 됐나. 어렴풋이는 알 것 같지만 남한테 가르쳐준다면 가르쳐줄 수가 없는 상황 아니야. 왜? 그 다음 상품을 소싱했을 때 그럼 성공해야지. 네네. 근데 안 하니까 지금 본인도 약간 씨 뭐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견고히 하고 확실히 해야지. 모든 두려움은요,
실력이 없으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 번 걸 가지고 배우러 다니기 바쁜데, 물론 제가 들었었던 거의 이 강의가 예를 들어 돈 쓴 강의가 한 10개라고 그러면요. 그 중에 9개는 쓰잘데기 없는 강의였고 심지어 사기꾼이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찾죠? 근데 이렇게 쓰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걸 다 들은 사람한테 얘기를 들으면 돼. 내 상황에 맞게끔 곱씹어 달라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대표님은 어렴풋이 알고는 있을 거예요. 제 얘기가 이해 안 가는 거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이해 안 가지는 않습니다. 그쵸? 네, 네, 그러니까 네, 맞아요. 한 번쯤은 생각해봤었을 거라고.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누가 확실하게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고민하느라 세월을 안 보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질문은 어쨌든 지금 당장 고민할 거리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일이 많아져요. 안 그래도 지금 애 세대 회사 다니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해? 근데 어쨌든 약간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약간 잘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재고를 처리하려다 보니까는 그런 거를 좀 활용을 하면은 좀 뭐 빠르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유, 여쭤봤던 거고. 그런 거는 어쨌든 네. 시간이 지나면 좀 처지잖아. 그렇죠. 시간은 해결해 주긴 하죠. 그쵸, 뭐 그쵸. 싸게 올려놓으면은.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망했어. 네. 그럼 그냥 내버려 두면 돼. 그러니까 혹시 그 유튜버 중에 뭐 아세요? 네. 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러잖아요. 그 창고에 이만큼씩 쌓여 있다고. 그 사람들이 그거 벤더사나 어디나 이거 뺄 줄 몰라서 안 빼는 것 같아요. 그 일 할 바에야 그냥 내버려 두고 천천히 팔리게 내비 두는 거예요. 일이 더 많으니까. 그거를 처리하러 벤더사 돌리느라 인건비가 더 들어. 거기에 신경 쓸 거를 차라리 또 다른 거에 신경을 써라. 그럼. 그리고 사와봐야 뭐 얼마나 사왔겠어, 그거. 그렇죠. 나머지 상품들 얼마너치 사왔어요? 그거 다 합치면 돈 얼마 들었어요? 사실 이렇게 처음 가져오는 것들은 크게는 안 들여오곤 있어요. 그니까. 아니, 네. 그걸 위해서 왜 일을 벌려? 아니, 내가 한 2,000개, 3,000개 소싱했다 그러면 내가 하라고 하겠는데. 그래 봐야 100개, 200개일 텐데. 그러면 이거 하나만 계속 질문만. 뭐 질문하라고 전화한 거니까 하셔도 돼요. 네, 이게 소량으로 하면은 이게 어쨌든 거기에 제가 중국을 한번 가고 싶은데 아직 못 가서 1688에서 많이 소싱을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 있는 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 결국에는 금방 따라붙잖아요. 다른 판매자들이.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르게 색깔을 바꾼다든지 뭔가 박스 브랜드를 해야지. 그렇죠. 브랜딩을 하려면 어쨌든 에모크가 높잖아요. 아니요? 이게 사실 딜레마예요. 사실 이게 브랜딩을 하는데 MOQ가 왜 높아? 그러니까 색깔을 바꾼다 만약에 치면은 그거는 브랜딩이 아니라 제품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쵸. 제품을 바꾸는 거죠. 그거 브랜딩을 하라고. 브랜딩을 하면은 결국에는 뭐 똑같은 제품에 뭐 스티커를 바꾼다든지 네. 박스에 한다든지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따라붙어? 그런 것도 결국에는 상품 똑같이 따라붙지 않나요? 아유, 대표님. 네. 지금 대표님 상품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 어떤 거예요? 자, 볼까요? A라는 고깃집이 네. 있고 B라는 고깃집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두 고깃집이 똑같은 그 정육점에서 고기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똑같은 고기를 갖다 팔아요. 근데 A라는 고깃집은 13,900원이고 B라는 고깃집은 9,900원이에요. 왜 그럴까? 식당 퀄리티겠죠? 그치. 대표님은 지금 고기 얘기만 하고 있어. 아니, 똑같은 데서 고기 떼왔다고 다 똑같은 고기예요? 근데 좀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손톱깎이를 검색을 했을 때 이거는 뭐 알려진 제품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손톱깎이라고 잘못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잘 이제 처음 세상에 나온 약간 그런 제품이라고 치면은 그 상품 이름을 검색을 하면은 이제 페이지가 뜰 거잖아요. 근데 네. 어쨌든 같은 디자인인 것 같은데 약간 무늬만 없는 뭐 브랜드가 안 바뀐 제품이 바로 밑에 뭐 더 싸게 팔아요. 그럼 똑같은 거라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단을 하잖아요. 아니요? 그게 안 그런가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옛날부터 그렇게 싸게 사는 걸 좋아하는 그러니까. 사람이다 보니까는 대표님, 그렇게 장사를 자기 기준대로 하면 어떡해.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겠다 이거야? 그렇죠. 그래서 약간 색깔도 바꾸고 약간 다 완전히 다른 걸로 만들고 싶은 건데 저는 아유. 그렇게 하자니 그렇게 해서 잘 팔리잖아요? 네. 딴 애들 또 똑같이 그 색깔로 만들어요. 그렇게 되네. 그거 괜히 들 쑤셔 놓으면 안 돼. 돈은 돈대로 들여놓고 걔네 불 붙는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제품으로 차별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요? 제 물건 보셨죠? 네. 제 물건 가격이 얼마였어요? 17,900원이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11,000원에 파는 애가 있다고. 근데 왜 50%더 비싸냐고. 그리고 왜 사람들은 이걸 다른 상품으로 인식하냐고. 그게 브랜드예요. 로고만 박는다고 브랜드인 게 아니야. 아니 뭐 우리 와이프도 여자고 저 옆에 있는 사람도 여자니까 나한테 똑같은 의미인가요? 머리카락 길고 옷도 똑같이 입으면 똑같은 사람인가? 아니야고. 대표님 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가성비 이렇게 싼 거 나 같으면 그런 거 산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네네. 한 번에 아니라고 알 수 있는 게 지금 대표님이 갖고 있는 모든 물건 중에 다 싸서 구매하신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물건들 한번 보세요. 무조건 최저가라서 산 거예요? 최저가라서 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쵸,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럼 아닌 건 왜 아니냐고. 자, 두 번째 질문. 그 물건들 중에 브랜드 로고 안 박힌 거 있어요? 박혀 있죠, 다. 다 박혀 있잖아요. 네. 사업을 할 때 브랜드가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연애를 하는데 왜 이름이 없어? 사실 브랜딩이란 걸 상표를 등록하진 않았지만 제 거 다른 거에도 하고는 있어요. 네. 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요거를 단순히 브랜딩만 한다고 해서 이게 사람들이 알아봐 줄 거냐에 대한 거. 아, 그러니까 대표님. 예. 이름은 다 있으니까 대표님 말이 맞아. 이름만 단순히 이름만 단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 제 물건 안 사봤지? 네? 제 물건 안 사봤지? 내 거요? 제 거요? 제 거. 아, 대표님 거요? 예, 사실 모르겠어요. 아니, 본인이, 저 사람 좀 네. 괜찮은데라고 한 사람 물건도 안 사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이 지금 브랜드 경험이 너무 없어. 브랜드랑 소통하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약간 연애 못하는 사람이랑 비슷한 거예요. 회사랑 연애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비쌈에도 불구하고, 난 여기 것만 사야 돼. 나 저거랑 똑같은 줄 아는데, 근데 나 여기 거 사야 돼. 이 경험이 없어. 왜 성격이 가성비를 되게 중요시 여길 거라고. 막 조합하고, 막 그거 막 인터넷 검색하고 찾아보고. 맞아요. 저랑 성격이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래요. 2만 원짜리 사는데 6시간을 찾고 있어. 네, 제가 옛날에 저 옛날에 그랬다고. 근데 경험상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해서 그 절충점을 찾아가잖아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네네. 근데 지금 자 볼게요. 브랜드가 이름만 단순히 붙인다고 브랜드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아파트 살 때 지금 아파트 브랜드 뭐예요? 대표님 그 사신 거? 이 편한 세상이요. 이 편한 세상이잖아요. 네. 근데 뭐 계룡건설 이런 거 안 사고 왜 이 편한 세상이지? 똑같은 건물을 사도요. 계룡건설이 지은 거랑 이 편한 세상이 지은 거랑 막 박힌 마크마다 달라요. 그리고 아파트 브랜드라고 하는 게 시간이 좀 지나면 새로운 브랜드가 나오죠. 같은 건설사에서. 네. 그럼 예를 들어 이 편한 세상이었는데 비편한 세상으로 바뀐 거야. 그럼 이 편한 세상에 있는 건물들 그 페인트 칠 다시 하는 거 아세요? 예. 그거 왜 다시 하지? 브랜딩 새로 하려고요. 브랜딩을 새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더 높은 가치에 있는 것들로 맞바꾸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편한 세상이었을 땐 가격이 떨어지고 같은 건물인데 비편한 세상으로 하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야. 아니 안에 있는 내용물은 같은데 왜 오르냐고. 비편한 세상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광고하고 브랜딩하고 소비자들이랑 소통하고 이미지를 올린다고. 대표님 지금 팔고 있는 물건을 이미지를 높이고 그리고 고객들과 소통하고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이 나 아니면은 다른 데서 물건을 사지 않게끔 하는 노력이 있냐고. 사실 지금 브랜드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지금 약간 슬로건 자체가 가성비라고 약간 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소가 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근데 다이소 비전 보면요. 가치를 보면 다이소가 뭐라고 써 있냐면 자 볼게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대표님이 질문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원래 라방 때 안 하던 얘기를 막 하네. 이게 누가 질문을 해줘야지 대답을 하니까. 네. 네. 여기 보면은 아성 다이소는 경영 이념이 이거예요. 놀라운 가치로 고객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이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업의 비전에 보면은 가격 대비 최고의 가치를 갖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예요. 그런 거거든. 네네. 그걸 아예 브랜딩을 해가지고 아예 초격차를 벌려야 돼. 근데 사람들이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이걸 왜 못할까? 소식 단어는 안 맞아서. 이거는 돈과 인프라로 만드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하는 방법이야. 대표님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가성비 못 맞춰요. 그래서 우리는 가심비를 맞춰야 되는 거야. 가심비요? 가심비가 뭔지는 알잖아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아, 심비 심이 뭐라는 마음 거예요? 심자예요. 아, 가심비. 그러니까 샀을 때 마음이 좋아야 돼. 네. 내가 저것보다 내가 산 이게 더 비싼 줄 아는데 그래도 나 잘 샀어. 그 마음이 들어야 된다고. 왜냐면 가성비를 맞추려면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을 이길 수가 없어. 따라붙는다고 하잖아요. 네. 왜 따라붙겠어? 따라붙을만 하니까 따라붙지. 아예 초격차가 벌려진 게 아니라 따라붙을만 하니까 따라붙는 거예요. 딱 검색해보니까 내가 에모큐 이만큼 늘리면 쟤 따라붙을 수 있겠다. 계속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된다고. 쟤는 못 따라하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가격이나 성능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제품 중심적인 사고라고. 제품에 집착해서 제품을 더 가성비 있게 만들고 가격을 낮추고, 이거는 사실 판매하는 방법 중에 가장 하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가격을 높게 해서 팔 줄 아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애플 비싼 거 샀는데도 가성비 있다 그래요, 애플. 애플이 가성비요? 네. 애플이 가성비 있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애플이 가성비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감가가 없어. 아, 남자가 없어서? 어떤 거? 남자가 없어서요? 감가. 아, 감가가 없어서요? 그쵸. 우리 자동차 중에서도 제일 싼 차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제일 싼 차? 그러니까 제일 비용이 안 들어가는 차? 소렌토예요. 초기 구입 비용. 아, 소렌토요? 소렌토요? 왜요? 소렌토는 가격이 안 떨어져. 아, 워낙 중고 가격이 잘 받아주니까. 근데 가치가 안 떨어진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돈을 제일 안 썼어. 그러니까 뭐냐면 내 물건의 가치를 유지할 수 네. 있냐고. 남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저렴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 볼게요. 오히려 삼성 제품이 가성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할인 안 하면 안 사지 사람들이. 왜냐면 얘는 사자마자 가치가 떨어지거든.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얀색 차, 검정색 차 이거 사는지 아세요? 가장 무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가장 많이 찾기 때문에 가격이 안 떨어져요. 그쵸. 그래서 빨간색 차를 사느냐 하얀색 차를 사느냐가 나중에 보고 나면 거의 1,000만 원 차이가 나요. 팔 때. 질문 좀 더 해주세요. 사람들 많고 이거 질문이 너무 좁으니까 이런 답변 전 드리고 싶은데 아무도 물어보질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어느 정도 저는 답이 오늘 좀 찾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시스템 좀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좀 찾은 것 같고, 일 그만두는 건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저도. 대표님은 자문 받으세요. 네. 경기 중인데 공부하고 있으면 안 돼. 얼른 같이 뛰어야지.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떤 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을 낮추고 약간 가성비 있게 하는 거는 하수라는 거에 대한 거는 이제 공감을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돈 가치를 높이면서 어떻게 잘 팔리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그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할 줄 아는 사람한테 배워야지. 이게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어쨌든 브랜드를 키우면은 자연스럽게 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좀 그렇진 어려운 않아요. 브랜드를 만들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네. 안 돼요. 왜냐면 브랜드를 해놓고 아무 활동을 안 해. 그러니까 활동이라고 한다면 무슨 거기다가 젤리 하나 넣어주고 과자 하나 넣어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네. 소비자들은 그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건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고객을 감동하게 하는 걸 넘어서 죄책감이 들어야 돼요. 고객이 죄책감이 들어야 돼. 고객이 왜 죄책감이 들어야 될까요? 하도 잘해줘서. 그렇죠. 하도 잘해줘서. 딴 걸 사는 게 마음에 가책이 느껴지는 거야. 그쵸. 인간은 누구나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저 고깃집 할 때 단골들이 저 싫어했다고. 왜요?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도 잘해줘서요? 아니 내가 그 단골 손님 딸내미 초등학교 간다고 주머니다 5만원짜리 찔러주고 이러는데 다른 고깃집 어떻게 가? 어떻게 가요? 그 하소연을 하더라고. 아니 원래 그 가족들이 제가 그거 찔러준 다음에 다른 고깃집에 그 오픈해가지고 거기 갈라 그랬대. 네. 근데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맞았대. 할머니한테. 넌 씨 내가 애 잘못 키웠다고. 응? 야 너 우리 손녀 이거 학교 잘 가라고 해가지고 학용품 사주라고 주머니에다 5만원 찔러주는 사장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저길 가냐고. 너 저기 오픈했다고. 그러고 뭐 멱살 잡혀서 왔거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른 단골들은 다른 식당 못 가가지고 되게 불편해했어요. 내가 볼까봐. 근데 소고기집을 갈 때도 왜 내 눈치를 보냐고. 돼지고기집인데 우리 집은. 그쵸.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것도 외식이지 않니? 고객 감동은 네. 저 200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그쵸. 왜냐면 그때는 감동까지 하게 만드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지금은 죄책감이에요. 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돼. 내 거 안 사면. 어나더 레벨, 완전 초격차를 벌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기업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물건의 품질이 상향 평준화됐다 그러죠? 네. 그걸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대기업이요. 대기업이 제일 무서워해요. 옛날에는 좋은 제품으로 찍어 눌렀었는데 이제 네. 누구나 좋은 제품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걔네도 가격 경쟁으로 왔잖아. 중소기업 제품만큼 가격을 낮췄잖아. 예.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제품력으로만 기댔다가. 근데 애플은 어때요? 막 2천만 원짜리 모니터 내오잖아.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사, 미친 듯이 사. 없어서 못 팔아. 왜 그러냐고.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이해는 하고 있어요. 저도 이해는 하는데 막상 그렇게 만들려는 게 좀 어려운 거죠. 그렇게 만드는. 알면 쉬운데 모르니까 어렵지. 이게 감동을 줘야 되고 약간 죄책감이 들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저도 뭐 살면서 약간 그런 주의로 뭐 사실 불량 아닌 것도 다 해드리고 뭐 교환 같은 거 그냥 하나도 안 된다고 하는 거 없이 다 그렇게 해드리고 있거든요. 원래 그 요즘엔 기본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그렇죠. 어. 근데 요런 것들을 알아주시나요? 고객분들이 알려주시고 그게 브랜드 가치가 점점 높아지는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거를 왜 모를까, 대표님은? 네. 그걸 왜 모를까? 뭐 리뷰 같은 거는 잘 알아주시긴 하는데 아니에요. 소비자로서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소비자로서요. 본인이 소비자로서.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런 거를 살면서 네. 그런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정말 그런 거야? 라고 꿈속 얘기 같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브랜드 경험이 있는 게 사업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그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사업했던 사람들 있죠? 네. 그 사람들은 재구매 이런 거 신경을 안 썼다고. 그래서 야, 온라인 사업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팔고 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 네. 근데 보세요. 딱 2년, 제가 1년 전 그때도 그랬어요. 좀만 기다려봐라. 큰일 난다. 그랬는데 지금 봐봐요. 브랜드 카탈로그 나오기 시작하고, 아이템 위너 나와서 브랜딩 아니면 안 팔리고, 네. 가격 경쟁으로 가고, 결국엔 브랜딩이잖아. 정말 많은 말씀 해주셨네요. 많은 거 아니, 저는 너무 고마워요. 예? 이런 거 질문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그럼요. 저 지금, 이 영상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제가 커피라도 하나 드려야 되나. 제가 뭐 질문 몇 개 드는 게 없는데 사실. 좋은 질문이 좋은 대답을 이끌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뭐. 네, 저는 오늘 굉장히 여러 말씀 해주셔서 만족하고 전화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푹 쉬시고, 네. 고민 잘 해보시고, 본인 생각 느린 건 알아요. 네. 아는데, 근데 사업가는 분명한 게 없다고 사업하다 보면은 49대 50일이에요, 맨날. 7대 3인 게 없어, 결정을 할 때. 네. 그래서 그거를 얼른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들어가세요. 네. 끝.